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은 수술 받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마디세상병원 척추센터 장수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주제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추 또는 요추 수술 받지 마라. 수술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을 받으시게 될 텐데,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수술을 받지 않으시든 미루시든 혹은 다른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시든 한번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수술하란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요 그림 보시면은 진주성찬이 펼쳐져 있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 왜 하실까요? 식사를 하시는 이유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실 수 있지만, 식사는 쉽게 말해서 내가 배가 부르기 위해서 식사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여러분들도 배부르려고 밥 먹는 거지, 어떤 분들은 안 죽으려고 밥 먹는 거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일을 하시다가는 이렇게 잠이 들 수도 있어요. 낮잠을 자기도 하죠. 잠을 잔다, 그럴 때는 목적이 뭘까요? 피곤하니까 잔다, 잠이 오니까 잔다, 또는 자고 일어나면은 덜 피곤하니까, 자는 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나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목적과 결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하는 수술, 특히나 척추, 여기서 척추라고 하는 거는 경추, 흉추, 요추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척추 수술은 도대체 왜 할까? 대충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면은, 첫 번째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척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통증은 대개는 방사통이라고 불리는 통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안정성이라고 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척추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불안정성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불안정성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사통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치료하는 것도 결국에는 아까 설명드린 통증, 방사통 혹은 요 다음에 설명드리는 마비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척추 수술은 마비를 치료하거나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씩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왜 이런 사람은 수술하지 마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수술하는 목적을 설명드리는 거는 마지막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방사통이란 게 뭔지를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 촬영했던 컨텐츠 두 건에 보면은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환자 는 허리가 아프지 않다, 또는 목의 디스크나 목의 협착증 환자분들은 목이 아프지 않다는 내용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내용이 연장선상인데, 방사통,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듯한 이런 방사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허리에서, 더 정확하게는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에서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광경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 환자는 도대체 어디가 아플까? 그림 보시면은 사람의 뒷모습인데 빨간 화살표, 파란 화살표 또는 초록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따로 나눠놨어요. 흔히들 말하는 허리 부분은 빨간 화살표고요, 엉치, 엉덩이라 불리는 부분이 파란 화살표, 다리라고 불리는 부분이 초록색 화살표인데, 아까 전에 그 디스크 환자는 어디가 아플까? 대개는 허리 통증은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지만, 다리 통증 또는 엉치 통증은 분명히 수반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 환자분은 분명히 다리로 내려가는, 다리를 향하는 어떤 방사통이 뚜렷하게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목 디스크 환자분이신데 제5, 제6 경추 사이에서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돼서 경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목 디스크 환자는 어디가 아플까? 예상하셨겠지만 나시티 입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나시티의 바깥쪽 오른쪽 그림 보면은 어깨 또는 그 아래쪽에 팔 어딘가로 전기가 오듯 내려가는 어떤 방사통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수술하는 목적은 목을 덜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를 덜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팔 또는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을 없거나 덜하게 만들려고 허리 수술을 또는 목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 이번에는 불안정성이에요. 자, 불안정성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내용이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상태예요. 이 사진 보시면은 제5요추의 뒷부분, 협부라 불리는 부분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없어지면서 척추가 앞뒤로 분리가 되는 척추 분리증 환자분 사진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허리를 뒤로 제꼈을 때, 오른쪽은 허리를 앞으로 젖혔을 때 사진인데, 척추 분리증으로 인해서 척추가 앞으로 빠지는 척추 전방 전위증이라고 하는 상태로 발전된 상태예요. 요까지는 뚜렷하게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척추 전방 전위증은 종종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안정성은 이런저런 순서에 의해서 협착증이나 뭐 디스크 같은 상태를 만들게 되고, 그 결과 방사통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마비라고 불리는 좀 심각한 상황까지 더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불안정성으로 인한 합병증인 통증이나 또 다른 마비 같은 것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유합술이라고 합니다. 나사와 인공뼈를 집어넣는 수술을 받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마비에 대해서요. 오른쪽 사진은 경추 4번과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심하게 있으셔서 경추 척수가 죽어가는 일종의 척수병증이라는 상태의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은 젓가락질 하시다가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글씨가 잘 안 써져요. 혹은 내가 옷을 입거나 할 적에 손으로 움직이는 게 많이 불편하는 일종의 마비가 진행되셨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 단계, 걸을 적에 자꾸 휘청휘청 넘어지셔요. 하지 근력에 떨어지셔서 결국에는 마비가 진행되는 중이셨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병변을 제거해서 마비를 치료하거나 또는 더 심한 마비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은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것을 마치 마비인 것처럼 표현하는 분 되게 많으세요. 또는 저려서 못 움직이겠어, 또는 내가 잘 일어나질 못하겠어.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은 아파서. 그건 아픈 거지 마비가 온 건 아니고, 마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하고 싶은데 애초에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힘이 빠지는 걸 이야기하지 아파서 힘을 못 주는 상태는 마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건 통증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이런 마비는 의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척추 수술 받지 마라. 제가 이제 진료를 보는 중에 다른 병원에서 뭐 이런저런 치료들 또는 수술까지 받으시고 제게 영상을 가지고 와서 수술이 잘 된 겁니까? 또는 뭐 제가 왜 수술하고도 이렇게 아픈 겁니까? 수술하고도 너무 힘든 게 이유가 뭡니까? 라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보면은 수술 이후에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호자든 본인이든지 간에 수술하는 분의 진단명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왜 수술했습니까? 물어보면은 뭐 병원에서 하랬으니까 했지 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진단명이 뭐라고 들으셨어요? 기억 안 나는데 뭐 하라 했지 뭐. 자, 요런 분들은 진단명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설명드릴 수술의 목적 등을 포함해서 그 다음 이야기에는 아예 진행이 안 된 분들이 많으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환자분이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리다면 보호자분이 아셔야 되니까 적어도 진단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수술 받지 마세요. 그거를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게 저희 의사의 역할이고, 그거를 수술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게 병원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결과도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진단명도 다 알고 수술도 너무 잘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결과에 만족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초에 진단명도 모르는 분이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른다면 수술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했죠. 밥을 먹는 이유가 뭘까? 배가 부르기 위해서요. 자, 어떤 사람이 왜 나는 밥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거야? 나는 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 수중에 돈이 많이 생기지 않았지? 애초에 목적이 틀린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배만 부르면 끝이에요. 그 이상은 바라지도 말고, 그 이상이 있다고 해서 신기할 일이지, 밥을 먹었는데 돈이 생겼어, 그거는 배가 부른 목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생긴 거는 감사할 일이지, 그걸 목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수술하는 분들은 내가 수술을 받는 목적을 상지로 내려가는 방사통을 덜 저리게, 덜 아프게, 또는 상지에서 오는 어떤 마비를 덜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목적을 잡으셔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수술하고 나면 목이 덜 아플 줄 알았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왜? 수술의 목적, 방사통을 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분명히 수술하고 나면은 팔이 덜 저리고 팔이 덜 아픈 게 의사의 생각이에요. 근데 환자분은 나는 팔은 괜찮은데 목이 아파서 수술할 거야. 그런 거라면 수술 받지 마세요. 수술해도 목 아픈 거는 낫진 않을 거예요. 또는 허리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 다리가 어딘가가 저리고 시리고 당기고 터지고 빠지고 요런 느낌, 또는 엉치가 아파요, 걸으면 엉치가 빠질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좋아질 거예요. 뭐 수술의 어떤 방향이 감압술이 됐던 디스크 제거 수술, 양
양방향 내시경 수술, 미대 현미경 수술, 유합술 그런 수술의 방법은 그다음 문제고, 어떤 형태의 요추 수술을 받으셨다면은 다리로 내려가는, 엉치로 내려가는 어떤 통증이 좋아질 거를 기대하시는 거라면 수술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허리 수술 받을 거야, 후회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허리 아픈 거는 좋아지진 않아요. 물론 방사통이 많이 좋아지고 허리 통증도 좋아지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허리 통증이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거든요.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허리 골절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치료, 일반적으로는 척추 성형술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척추 성형술하면 통증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여기서 척추 성형술, 골절은 애초에 허리 아픈 병이고 허리를 덜 아프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 우리가 논외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협착증이라든지 뭐 디스크 같은 요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수술 받지는 마세요. 물론 앞에 설명드린 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 어떤 의사가, 어떤 병원이 수술 후에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면 허리 아픈 거 좋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허리 수술하고 나면은 방사통이 좋아지시는 건데, 또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은 그런 주제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척수병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은 제 예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척수병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결과는 현재보다 나쁘지 않은 것을 목표로 수술하는 거예요. 척수병증 환자분들이 현재 손을 쓰는 게 좀 힘들어지고 다리를 쓰거나 항문 관략근에 힘이 떨어져서 수술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마비가 다 풀린다, 수술하고 나면은 나 뛰어다닐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들은 척수병증 수술할 적에 적어도 지금 수술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환자분들은 동상이몽이에요. 수술하면 모든 어떤 마비로부터 해방될 거야, 그런 분이라면은 결과 자체를 예상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수술을 안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수술 이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 그 가운데서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거나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신다면 또 모를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시는 상태라면은 수술 받는 건 저는 권유하고 싶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수술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서 받거나 할 적에 갑자기 엉뚱한 말을 시작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기대하거나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막 어긋나가기 시작하시면은 저는 수술은 취소해도 되니까 이해는 다시 하자고, 붙잡아놓은 거 설명은 다시 드려요. 그 정도로 어떤 수술하는 목적과도 일맥상통하지만 결과를 제대로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가지 않는다면 수술 받지 마세요. 단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척수병증이라든지 특정 상황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마비라든지 정말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든다면 환자분의 공감과는 무관하게 수술은 진행하는 게 맞지만, 우리 일반적인 병들이 있잖아요. 협착증이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간단한 병들 같은 경우에는 난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나는 그렇게 뭐 방사통이라든지 뭐 이런 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지 않은데 수술하라니까 한다, 그런 거랑 받지 마세요. 적어도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마비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통증이 심하거나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방사통이 아주 심해서 일상을 하기 힘든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면은 의사가 아무리 수술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환자분이 공감을 못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는 수술을 안 하시고 의견을 좀 들어보신다거나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거나 그런 병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한다, 그러지 마시고 수술을 해야 될 때는 꼭 하세요. 무조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수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특히나 어떤 수술의 목적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은 수술은 조금 미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은 수술 받지 마세요. 그거는 수술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술한 목적도 잘 아셔야 됩니다. 혹시나 요거 말고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 등에도 글을 남기고 질문하시면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치료는 꼭 받으시되 적절히 가리는 법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수진이었습니다.